쉼없이 돌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빡빡한 일과에 몸과 마음이 쉽사리 지쳐갈 때 술만큼 좋은 친구도 없다. 기분에 따라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얼큰하게 취하기 일쑤. 다음 날 어김없이 쓰린 속을 부여잡게 된다. 누군가 뱃속에서 핥히는 것처럼 속이 쓰릴 때마다 간절히 생각나는 음식은 뜨거운 한 그릇의 해장국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 음식인 효종갱부터 청진동 해장국 거리의 70년 산물인 선지 해장국, 그리고 속 푸는 음식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북엇국까지. 술을 즐겨온 민족답게 오랜 세월 뿌리 내려온 해장국의 역사를 따라가 본다. 조선시대의 풍속 화가인 신윤복의 주막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장국이 끓고 있는 솥에서 국자로 국을 뜨는 주모와 속 풀러온 한량들이 주모 곁을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다. 이것만 봐도 속풀이용 해장국의 역사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기원이 되는 음식이 궁금하다. 경기도 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남한산성. 이곳에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해장국이 있다. 남한산성을 찾은 사람들에게 푸근한 쉼터가 되어주는 한정식집. 여느 식당과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효종갱이라는 이름의 해장국 때문에 유명해진 곳이다. 효종갱은 이름 그대로 새벽효, 쇠북종, 국, 갱자를 써서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뜻의 효종갱입니다. 1800년대에 이곳에서 끓여서 한양으로 배달한 최초의 우리나라 배달 음식이고요. 그 내용이 1924년 최영년이라는 분이 쓴 해동죽지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종이 칠 때 먹는 음식이라는 뜻을 가진 효종갱. 해동죽지라는 책에도 기록돼 있는 이 음식은 경기도 광주의 갱촌이라는 마을에서 시작됐다는데, 평소 국을 잘 끓이기로 소문난 갱촌 사람들이 밤새 해장국을 끓여 새벽종이 울려 퍼질 때쯤 사대문 안의 대갓집으로 배달하던 최초의 음식이다. 사대문 안의 양반들이 주문을 해서 놓으면은 이 남한산성 안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때 거기에 맞춰서 끓여서 새벽에 항아리에 담아서 소미불이나 이런 곳에 싸서 한양으로 아마 배달해서 최초의 배달 음식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던 그 시절, 행여 국이 식을까 항아리를 솜으로 꽁꽁 싸맨 후 사대문가의 양반집까지 배달됐던 효종갱. 이동 시간만 4시간이 걸렸다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양반들이 이런 수고를 무릅쓰면서까지 챙겨 먹었던 걸까?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효종갱의 식재료들. 요즘도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갈비와 전복, 해삼을 비롯해 총 12가지의 귀한 재료들이 함께 들어간다. 그야말로 육해공에서 몸에 좋다는 음식들은 다 모인 셈이다. 새벽종이 울릴 때 새벽에 먹는 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해장국 종류가 많아서 해장국으로 하는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재료나 전반적인 재료들이 소화가 굉장히 좋고 몸을 보호하는 음식이라 그래서 해장국이라고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귀한 재료를 듬뿍 넣어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난다는 효종갱. 가장 먼저 할 일은 육수부터 우려내는 것이다. 20시간 정도 온 것 같은데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국물이 우러나죠. 그 옛날 조상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푹 고안했던 효종갱 육수. 그 맛을 따라잡기 위해선
똑같이 오랜 시간 공들여 끓여내는 수밖에 없는데 주재료는 소갈비다. 일단 된장을 풀어서 육수에 된장을 풀 겁니다. 일단. 된장은 이제 직접 담그시는? 예, 된장은 직접 담은 된장입니다. 빨간 거는 간이 세고 속을 오히려 시원한 것 같지만 오히려 속에 더 해로운 음식이라고 이 효종갱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종갱은 빨갛지 않은 된장을 풀은 육수에 나머지 재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소고기 육수가 진하게 우러날 때쯤 직접 담근 된장을 풀어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 대부분의 해장국이 얼큰한 맛을 강조하는 반면 효종갱은 심심한 듯 담백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육수의 텁텁함을 가라앉혀줄 각종 야채와 나물을 넣을 차례. 버섯과 나물 등 미리 깨끗이 손질해 둔 것을 먹기 좋게 썰어 놓는데 이때 빠짐없이 챙겨 넣었던 재료 중에 하나가 배추 속대. 그 당시 광주에서 속이 꽉 찬 배추가 많이 재배되었기 때문이란다. 예전에는 이 야채들을 전체를 된장에 버무려서 같이 넣고 끓였대요. 네, 이제 그것을 제가 상품화하면서 순서를 정한 거죠. 익는 순서대로 집어넣어서 끓이게 된 겁니다. 모든 재료를 된장에 버무려 한 번에 넣고 끓여내던 옛날과 다르게 먼저 익혀야 되는 재료부터 순서대로 넣어준다는 주인장. 자칫 야채를 너무 오래 끓일 경우 완전히 숨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워낙 많은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 각각의 재료의 맛을 조화롭게 살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단다. 저희 아줌마들이 효종갱을 안 먹어요. 해서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은 이 맛을 찾아내려고 거의 뭐 2년 가까이 재료를 사다가 했어요. 그때는 조금씩 사서 하니까 굉장히 고가였었어요. 또 재료들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다량으로 구입하니까 조금씩 싸졌는데 그래서 지금 한 2년 정도 만들었죠. 계속 해서 먹어보고 아니고 해서 버리기도 많이 버리고요. 적당히 끓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만큼만 덜어 뚝배기에 담아낸다.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복, 갈비, 건해삼, 그다음에 이제 송이 슬라이스해서 올려서 고명을 올리면 이제 끝납니다. 이제 미리 먹기 좋게 준비해둔 전복과 갈비, 건해삼, 송이버섯 등을 고명으로 올려 다시 한번 푹 끓여낸다. 갈비국에 영양가 높은 해물과 버섯을 넣고 오래도록 끓여낸 덕분에 소화가 잘 되며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많이 쓰지 않아 담백하고 부드러운 효종갱. 품격 있는 해장국 한 그릇이 완성됐다. 저도 사실은 술 먹고 왔는데 굉장히 편해요. 대부분 약주를 드시면 그 다음날 식사들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해장국을 찾으시는 거고 근데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큰 부담 없이 또 술을 먹은 다음날 소화에도 큰 부담이 없이 먹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좋습니다. 오직 양반들을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명품 해장국 밥상. 고서에 기록돼 있지만 구체적인 조리법이 나와 있지 않아 옛맛 그대로 복원해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주인장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제맛을 찾아 광주의 향토 음식을 대표하게 됐는데 귀한 식재료들이 총출동해 고급 영양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효종갱. 한 그릇 든든히 먹어주면 쓰린 속이 가라앉고 힘이 불끈 솟는 음식으로 다시금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한산성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향토 음식이었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명맥을 이어오다가 사라졌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그 먹거리 연구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그 향토 음식을 이어보자는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향후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지정된다고 합니다.
그때 남한산상을 찾는 탐방객들, 외국인들이 오셔서 한 번씩 드셔보실 수 있는 음식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해장국이 효정갱이라면 요즘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해장국은 따로 있다. 밤새도록 마신 술 때문에 힘들게 아침을 맞이할 손님들을 위해 기꺼이 24시간 문을 열어두는 곳. 바로 북엇국 전문점이다. 술 마신 다음 날 어머니가 끓여주는 북엇국 한 그릇이야말로 몸의 활기를 되살려주는 보약. 이 식당에서는 바로 그 손맛과 정성을 살려 북엇국의 맛을 내고 있는데 먹을 때는 간단한 국 한 그릇이지만 끓여내는 과정은 적지 않게 까다롭다. 과정이 복잡합니다. 북어 손질이라든가 또 육수를 내기 위한 그런 사골 같은 것도 오랫동안 끓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재료 선택을 아주 좋은 거 우리도 북어는 저 강릉에서 오고 있거든요. 동해안에 북어를 사용하고 있고 육수도 좋은 걸 재료가 사용하면은 다 깊은 맛이 나고 영양 성분도 그만큼 많이 뽑을 수 있는 거죠. 맑고 푸르른 동력 바다에서 직접 공수해온 북어로 맛을 내는 조리장. 이때 북어는 명태를 얼리면서 말린 것으로 다른 생선에 비해 지방이 적어서 담백하고 비린내가 없어 해장국 재료로 적당하다. 북어는 먹태라 해가지고 그 딱딱한 이런 북어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북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딱할수록 더 맛있는 북어는 부드럽게 두들겨서 물에 불렸다가 4cm 길이로 뜯어 뼈를 발라낸다. 그 다음 물기를 꼭 짠 후 3cm 폭으로 썰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달걀과 두부 등 간단한 재료를 곁들이면 누구나 손쉽게 북엇국을 끓일 수 있다. 북어는 첫째는 잘 두들겨서 손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잘 고아갖고 푹 고아야만이 맛이 좋게 됩니다. 재료가 준비되면 북어로 육수를 우려낼 차례. 북어의 살뿐 아니라 껍질까지 함께 넣어 오랫동안 푹 끓여낸다. 그냥 가정집에서는 북어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양을 다 생각하기 때문에 껍질과 같이 그 콜라겐은 많잖아요. 껍질에 콜라겐을 같이 추가하기 때문에 껍질을 같이 육수를 내어갖고 다 이제 전처리 과정부터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큰한 해장국과는 달리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북엇국. 달걀을 풀어넣어 든든하면서도 무와 북어가 들어가 진하면서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 보고만 있어도 속이 개운하다. 북엇국은 간 해독에도 좋고 뭐 영양 성분도 여러 가지 미네랄이든가 단백질 같은 게 풍부하기 때문에 북엇국은 해독이 빨리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속풀이 음식의 대명사로 집에서 흔히 끓여 먹을 수 있는 북엇국 밥상. 자극적인 양념 없이 담백하게 끓여낸 맛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데 맛뿐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북엇국. 동의보감에서도 몸속의 찌든 독을 해독하고 필요한 간을 보호해주는 음식이라 전하고 있다. 밥 한 그릇을 말아 훌훌 넘기면서 먹어주면 속이 개운해지는 맛. 북엇국이야말로 지치고 허해진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한 그릇의 보약이다. 북엇국이 집에서 만만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꼭 종로를 찾아가야 맛볼 수 있는 역사적인 해장국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해장국집. 서울의 근현대사와 동고동락해온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청진동 해장국의 원조라고도 하는 이 집의 역사가 궁금하다. 예, 여기 청진동이 예전에 나무꾼들이 나무시장이 있었던 자리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처음 나무꾼들을 상대로 국밥을 만들어 갖고 파셨던 게 저희 가게 처음 시작이었었고요. 유명한 땔감 시장이 있던 청진동에서 나무꾼들의 끼니를 해결해주던 국밥집. 그 후 7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술꾼들의 가장 든든한 안식처로 자리 잡았는데 4년 전 종로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원래 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옆 동네로 이사를 했지만 가게 초창기에 쓰던 가마솥과 집기 하나까지 그대로 가져와 일대 할아버지의 맛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지금도 예전 방식 그대로 지금 국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좀 물려받으셨을 때도 고집스럽게 그 전통의 방법을 고수하셨듯이 저도 옆에서 보고서 지금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셨던 예전 방법이 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그 예전 맛을 지키려면 그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75년간 가마솥에 불 꺼질 날 없이 정성껏 지켜온 해장국.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들더라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육수를 내야 옛맛을 지켜갈 수 있다. 여기 이쪽에서 초벌을 해가지고요. 이제 초벌해서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안성품을 해서 이제 건져내죠. 여기는 항상 육수만 이제 끓이고 있고. 육수는 어떤 육수? 뭐 잡뼈, 사골, 뭐 양지 이렇게 다 들어가고 이제 안성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끓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로테이션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초벌은 이제 내장에 이제 냄새가 나니까 약간 비린내 같은 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제 냄새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고 초벌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해장국 육수의 맛은 끓이는 시간에 비례하는 법. 24시간 끓이는 건 기본. 잡뼈에 사골, 양지를 각각 손질해 초벌에 재탕을 반복하며 진하게 우려낸다. 머리서부터 그냥 사골까지 다 들어가니까 소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육수 국물을 낼 때 귀하게 여겨지는 양지머리와 사골은 기본. 내장 부속물까지 빠뜨리지 않고 넣어주는 주인장.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내장은 따로 여러 번 삶아내야 하지만 소 한 마리의 영양을 그대로 뽑아내기 위해서 이 정도 수고는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선주는 이제 이 완성품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요, 끌 때 집어야만 선지가 이제 안 부셔지고 올라오니까 이 완성품 할 때 이제 집어였어요, 선지는. 마지막으로 청진동 해장국에 백미가 되는 선지를 넣어주는데 말캉말캉하면서도 씹을수록 더욱 고소한 맛이 나는 선지. 해장국의 맛을 풍요롭게 만드는 1등 공신이다. 사장님께서 직접 도축장에 주문하셔가지고 거기서 막걸리여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니까 도축장에 지금 필은 도축장 부탁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만들지 못하죠. 도축장에서 직접 잡아서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대부분 선지를 검붉은색 덩어리로 기억하지만 갓 도축한 소에서 나온 선지는 유난히 색이 빨갛고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선지가 신선해야 국물 맛도 개운해지고 씹히는 맛도 좋아지는 법. 매일 아침 새로운 선지를 가져오는 이유다. 선지는 뭐 철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철분이도 있고 또 여기 콩나물 들어가고 우거지 들어가고 뭐 파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야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시원한 맛으로 보면 속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육수부터 내장까지 먹기 좋게 손질이 되면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할 차례. 뚝배기 하나에 각종 내장과 선지, 버섯과 콩나물 등을 듬뿍 담고 팔팔 끓인 육수를 따끈하게 부어준다. 사골에 갖은 재료를 푸짐하게 넣고 끓여낸 맑은 국물의 해장국.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철분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간과 빈혈에 도움이 되는 일품 영양식이다.
뭐 오시는 손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뭐 외국 생활 오래 하시다가 와갖고 제일 먼저 공항에서 바로 와갖고서 저희 집 맛을 못 잊어갖고 오셨다는 손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하러 와갖고서 해장국 먹고 데이트하셨다가 나중에 아기 낳으러 갈 때 그 여자분께서 이제 힘쓰려면 해장국 꼭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애 낳기 전에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다고 좋아하시던 음식이라고 병원으로 이렇게 포장해 가시는 손님들을 볼 때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기엔 단출하지만 맛으로도 영양으로도 손색이 없는 선지 해장국 밥상. 사골과 양지머리로 육수를 냈지만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며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데, 추운 날 더운 날 가리지 않고 몸이 허한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뜨거운 국물이다. 먹고 사느라 시간에 쫓기던 서민들이 밥 한 그릇을 통째로 말아 국물 마시듯 훌훌 털어먹어도 소 한 마리의 영양을 알차게 채울 수 있었던 효자 음식 선지 해장국. 또한 푸짐한 내장이 들어있어 따로 안주가 필요 없으니 술꾼들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다.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푸짐한 맛과 영양 때문에 다시 찾게 된다는 선지 해장국. 그래서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들은 기꺼이 단골 손님으로 남는다. 단골은 청진동 저기 안에 있을 때부터 왔으니까 한 4, 50년 정도.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해장국 먹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술을 저녁에 많이 먹어서 소풀로 온다거나, 그러고 뭐 이렇게 왜 메뉴가 적당하게 점심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 말아가지고 한 마시면 잘 넘어가거든요. 더구나 이 추운 날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자주 와요. 국물이 따끈하니까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 맛으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더 해갖고 100년을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때까지 또 넘겨서 100년 채우고 싶고, 다음 때 제 아이들도 지금 저나 어른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가게를 잘 유지하고 이 해장국을 잘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위로해주는 것이 한 잔 술이라면 쓰린 속을 달래주는 것은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늘 해장국과 함께 해왔는데,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겨 먹은 효종갱과 해장국의 대명사 북엇국, 청진동 해장국의 원조가 되는 선지 해장국이야말로 오랜 시간 우리들의 속풀이를 책임져온 국물 음식들이다. 맛 좋고 영양 만점인 해장국 덕분에 든든한 일상, 가끔은 마음 놓고 술 한 잔 기울여도 좋겠다.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 중에 하나이고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측하건대 예전에 광주가 굉장히 넓은 땅이었었고, 저쪽 지금 얘기하면 강남 있는 그쪽 양재, 말죽거리 있는 그쪽까지도 광주였었으니까 굉장히 넓은 땅이었었고, 아침에 최초의 배달 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배달을 하고 마포나거나 이쪽에서 시장을 가갖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해산물로, 그런 추측은 제가 가끔 해봅니다.